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번 주에는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담아갔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이 다시금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화장품, APR 관련한 종목들도 강했고요. 다만 이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구글 제미니 3.0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이게 TPU 쪽이 더 강하냐, GPU가 강하냐, 대립 구도를 열심히 세우다가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저께 밤에 나온 레포트, 외산 레포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TPU 대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강력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레포트.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 그 AI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약간 니즈적인 측면, 한마디로 내 사용자가 어떤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어찌됐던 시장은 젠 AI, 일반적인 추론과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 한마디로 본격적인 실제 인공지능 AI로 전환되고 있는 그 구간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는 TPU라든지 ASIC 그리고 엔비디아 GPU 이 칩셋에 대한 니즈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HBM이냐, GDDR7이냐, 아니면 TPU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반도체 부족 현상의 최대 수혜가 누가 될 것이냐. 한마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11월 달 조정에서 우리가 물려도 반도체 섹터에서의 공략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는 8월 28일 날 안내드리면서 26만 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 구간에서 6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타나는데 오늘 드디어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TPU에 들어가는 HBM조차도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LPDDR 그리고 GDDR7에 대한 생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의 11월 달의 조정을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럭키세븐답게 목표가 77만 원 안내드렸는데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간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추가 상승을 더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캐펙스 증대, 한마디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를 하나 더 발표를 하면서 연매출 1조 4천에서 1조 5천 정도의 매출 규모에 대한 확대, 특히 이제 MLB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이수페타시스의 성장 동력에 우리는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를 11월 12일 구간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가격이 12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가격이요. 조정 이후에 1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럭키세븐에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갭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이틀 정도 이제 흔들리는 이 구간이 조금은 불편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전일과 금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표 가격을 16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죠. 목표 가격 19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탑 원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심텍과 대덕전자 등등의 성장 동력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듯 지금 시장은 대장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서 이게 5,000포인트냐 6,000포인트냐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세븐 소통 창구로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전략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속해서 77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 이들의 조정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수페타시스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면 어제는 출생률 증가라든지 그런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엔터, 위원님의 사랑 엔터주들이 저평가 분석에 따라서 기회가 열려있지 않나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휴머노이드 수주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위원님의 공략주였던 사면의 경우에도 이 이슈를 제대로 받아갔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종목 점검에서 도와드릴 거고 우선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 분석 한번 받아볼까요? 로봇이 한 템포 쉰 이후에 복귀를 했을 때는 조금 더욱더 강력해진 그런 성장 모멘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외인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로보티즈 그리고 파도, ST팜의 일주일 동안 매수 강도가 가장 높았던 종목들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ISC, 리노공업, 오스코텍 한마디로 반도체와 로봇, 제약바이오 조금 섞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특히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시장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폭발적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 시장은 최소 2배 이상의 성장 동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 특히 휴머노이드 원탑 기업 원티어 기업들인 테슬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엔비디아와 유니티리 등등의 성장 가도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자예요. 로보티즈의 외국인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상승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면이 어저께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사실 로보티즈나 다른 로봇주들은 3연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는데 3월 달에 안내드린 거 말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로보티즈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는 점. 자, 로보티즈가 8월 달부터 상승을 해서 거의 한 250%, 30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11월 달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글로벌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 안에 드는 그런 제품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지금 유수의 빅테크 기업 또는 이제 해외 대학교에 납품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로봇팔 개발을 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부분적인 파츠 회사로서의 도약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CU라고 하는 이 물류 쪽에 휴머노이드 투입이 될 것인데 여기에 로보티즈가 함께 동반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 공략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 현재 구간이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 구간에 대한 저점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점과 오늘 21선에 대한 재돌파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차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장주의 흐름 계속 지켜보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제는 코스닥 시총 10위에 진입을 한 리노공업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게 됐고 럭키하게 이제는 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보실지 아니면 더 갈까요? 네. 리노공업의 상승 동력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눌렸을 때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대장주들의 공략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대장주들, 지수의 반영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의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 9월 22일 날 안내해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11월 달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가격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66,600원이 고점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목표가 65,000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목표가 8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7만 원 넘어서서 8만 원까지 두고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드디어 이 종목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차례나 언급해 주셨던 9월 30일, 11월 21일 최근에 3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로봇주 내에서 빅테크 두 곳에 대한 수주 소식에 따라서 와, 이 화면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띄워놓고 싶거든요. 어제 신고가 경신 나왔고 상한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기분 좋게 홀딩할까요? 네, 삼연이 방산 그리고 액추에이터 새로운 그 본사업인 자동차 산업까지 본다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삼연은 전략적으로 방산과 액추에이터의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지금 로보티즈의 뒤를 이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약 그리고 납품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장 종목들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전에 로보티즈와 클로봇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다시 한번 삼연으로 전일자 상한가 안착까지 나타났죠. 자, 삼연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9월 30일과 한 번 더 눌렸을 때 시장은 그 눌림을 공략하는 이 눌림목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11월 21일 날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린 그런 종목이거든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연 목표가 34,500원 돌파가 나타났죠. 지금 41,600원 정도 600원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제는 약간 비중적으로는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삼연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까지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TV님께서 삼현 삼한가 가나라는 글을 굉장히 유쾌하게 올려주셨는데 이제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속도를 내서 삼성전기를 본다면 MLCC 공장 풀가동 이후에 신고가 경신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약간의 음봉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MLCC도 있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휴머노이드에 또 납품이 탑재가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내용 자체는 사실 삼성전기는 추가적으로 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일자 갭상승한 것을 메꾸면서 음봉 마감한 게 조금은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2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안착 이후에 한 템포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높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대장주의 흐름 저는 29만 원까지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안내드리겠습니다.
갈만한 대장 이제는 29만 원 목표 주가 유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 외의 종목으로는 코오롱 티슈진 8만 5천 원 상향 조정 적어주셨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4만 8천 원 유지, 이수페타시스 19만 원 상향 조정 적어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의 종목도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 사면 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약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과 가장 밀접한 종목인 클로봇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클로봇도 제가 9월 달에 추천,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3연과 같은 흐름처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일자 상승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4만 원 미만에서 매수에 대한 그 추천을 드리고요. 이 4만 원에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라인이죠. 48,500원을 안내드리고, 손절 라인은 32,500원을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클로봇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8,500원, 손절 라인은 32,5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오랜만에 안내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신규 상장한 지 한 6개월이 좀 넘은 종목, 세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따라서 전자빔 기반 관련된 엑스레이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검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검사 장비 관련된 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3분기에 실적의 흑자 전환을 보여줬거든요. 내년에는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대응하겠다. 약간 아쉬운 것은 이 세크가 시총이 좀 작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우리가 방어적인 매매로 매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3,000원 미만에서 지금 현재 5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적정한 가격이 이전 고점, 물량이 모여있는 16,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 가격을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21선과 6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매매적인 관점으로 세크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세크로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